당의 수많은 탄핵으로 인해서 국정 마비가 되고 행정부가 마비가 되고 또 입틀막 카카오톡 금리라든가 이런 민주화를 말살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덩달아서 부추긴 게 언론 아닙니까? 가짜뉴스, 정치 편향된 보도들로 인해서 국민들 혼란스러워졌고 무엇이 내가 가장 잘하고 가장 2030들의 도움이 될까를 고민한 끝에 저는 언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환길 뉴스 언론사를 등록했습니다. 바로 이게 언론사 등록증이고 사업자 등록증이고 그리고 통신 판별증까지 이렇게 해서 언론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정직한 보도를 통해서 좌파 언론에 맞서고 우파 언론에 강력한 기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국민 통합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공통 질문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정광훈 목사도 가족이 했다고 그러고요. 전환길 강사, 박 의원님, 왜 인터넷 신문을 창간하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쉽지 않습니까? 저게 허가제가 아니고 쉽죠. 등록제거든요. 예. 진입 장벽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또 저런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 규제도 별로 예. 없습니다. 물론 인터넷 언론의 일종의 이제 가짜 뉴스라든지 허위 보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각종 송사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그게 이제 우리 여론 지형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또 그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이제 그런 가치하고 맞부딪히면서 적절한 지금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맞거든요. 이제 그런데다가 유튜브 또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이른바 이제 이런 약간 극우적인 예. 그런 담론이 유포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세력화되는 그런 경로를 전환길 씨도 봤기 때문에 정말 본인도 이제 본인의 영향력이나 이런 걸 확산하기 위한 하나의 경로로 유튜브와 더불어서 인터넷 매체, 1인 매체라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창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문제는 전원길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가치 중심적으로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건전한 여론 조성의 매개가 되는 게 아니고 온갖 사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본산지가 돼서 예. 우리 공론장을 또 탁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어떤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우려스럽고 전환길 씨가 지금도 그 광장에 나와서 하는 얘기 또 얼마 전에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까지 포함한 분들을 상대로 강연했던 내용을 보면 상당수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잘못된 왜곡된 혹은 허위에 기반한 그런 정보들이 많거든요. 문제는 공론장에서 그걸 적절히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겠죠. 그런 걸 이제 무매개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 공론장이 오염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긴 합니다만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도 이게 그만큼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든다고 보세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 매체들을 보면 예. 오랜 역사를 가진 매체들은 정말 우국 충정형 지사들이 만든 매체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유력 언론사들이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나 이게 본인들이 제공하고 싶은 뉴스 또 독자들이 원하는 뉴스를 찾아보는 성격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그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들이 대단히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그 뉴스를 찾아보는 수요자들의 충분한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결국에서는 뉴스를 뉴스답게 만드는 뉴스를 봐야 되는데 예. 본인들의 원하는 뉴스만을 보게 되면 그게 정치의 약간 극단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전환길 씨나 전광훈 목사가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뉴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뉴스가 얼마나 충실한 국민의 알 권리와 가치를 실현하는 매체인가에 대해서 예. 우리 국민과 유권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판단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 의원님께 그거 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재보궐선거 오늘 실시되는데 이 민심의 여론의 향방을 보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을 좀 유심히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세 군데 정도를 좀 예.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부산교육감 선거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은 어쨌든 지난 총선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제 큰 패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탄핵과 내란 와중에 부산 교육감 선거 물론 비정당 선거이긴 합니다. 정당의 후보가 아니지만은 예. 또 그런 여론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떤 결과를 날지 특히나 2번 교육감을 지냈던 진보 후보하고 검사 출신의 보수 후보 그리고 또 다른 보수 후보 이렇게 3파전이 진행이 되고 아,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주목이 되는 데고요. 또 한 예. 군데가 이제 거제시장입니다. 거제 시장이요? 거제는 경남이긴 하지만은 거기가 이제 산업 밀집 지역이고 노동자 밀집 지역이어서 과거에도 야당 그 시장이 당선됐던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은 민주당 시장 후보가 압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최종 결과도 그렇게 나타날지 그것도 하나 주목이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구로구청장인데 여기 이제 국민의힘 그 구청장이 사퇴해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를 안 냈습니다만 자유통일당에서 후보를 냈습니다. 예.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가서 자유통일당 후보 지지 유세도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요. 예. 과연 자유통일당 후보가 얼마나 득표를 할까? 그걸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이 강성 지지층과 자유통일당 지지층에 별로 구분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통일당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포획되고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날지 그것도 알겠습니다. 좀 주목되는 바입니다. 예.